안녕하세요. 해외금융 읽어주는 남자 행남TV입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이다. 세액공제 얼마 더 채워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형 연금저축계좌 왜 필요한지,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해야 도움이 되는지, 금융기관별 수익률은 얼마인지 등등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왜 정부에서는 납입한 400만원의 16.5%의 66만원을 돌려주면서 가입 독려를 할까요? 정부는 한국의 고령화 저출산을 90년대 초반부터 걱정하기 시작해요. 퇴직 시기도 40대 후반 50대부터 빨라지고 국민연금 받으려면 65세 되어야 하는데 55세부터 65세까지 일정한 생활비는 필요하겠다 해서 정부는 연금저축을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간 수령 조건으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94년 6월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세금 돌려주니까 좋다고 가입하는데 그 이면에는 노후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노후 걱정 안 되시죠?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얼마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최소 생활비는 211만원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실은 연금 받는 고령자 10명 중 5명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저도 애들 교육비에 다리가 후들거려요. 거기에다 집까지. 노후 준비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은퇴 후에 생활비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겠죠. 94년부터 시작한 구연금저축, 연금저축, 지금은 연금저축 계좌라 불리고 있어요. 여기서 용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아니에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저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연금저축은 우리 애들도 가입할 수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어요.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간 수령 조건으로 해야 나중에 세금 혜택 받은 거 토해내지 않아요. 그럼 얼마를 돌려받느냐? 근로소득이 4천만원 이하는 연 400만원 16.5%인 66만원을 돌려받고 4천만원 이상 1억 이하는 13.2%인 52만 8천원을 돌려받아요. 최고의 재테크죠. 연간 16.5%의 수익. 일반인이 어디서 16.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직장인은 무조건 갖고 가야 할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면 얼마를 토해내야지? 매년 400만원을 20년 동안 8천만원을 납입하고 2천만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약 547만 8천원의 세금을 중도해지 시 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얼마의 세금을 내냐면 나이에 따라서 수령연금의 3.3에서 5.5%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수령액 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합산이 된다고 했는데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걸 피하려면 수령기간을 더 늘려요. 연간 1,200만원 안 넘으면 되죠.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느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 저를 따라오시죠. 현재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증권사와 보험회사 두 곳이 있어요. 2017년까지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신탁이 있었는데 수익이 너무 낮다 보니 가입률이 떨어져서 현재는 판매 중지 상태입니다. 증권사와 보험사를 간단 비교할게요. 증권사의 납입은 강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보험사는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펀드 수익률로 정해지고 보험사는 공시이율로 정해집니다. 증권사는 펀드 수익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보험사는 원금 보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가 있어요. 증권사는 1에서 3% 빠지고 보험사는 10% 정도 빠집니다. 이 사업비만 보더라도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 자료는 우리나라 연금저축 계좌 전체 계약 건수입니다. 전체 비중에서 보험은 51.1%, 펀드는 34.6%를 구성되어 있어요. 펀드가 좋은 것 같은데 보험으로 많이 가입했네? 좀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로서 우리나라 보험 가입자 100명 중 약 37.2%는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비율이 높아요. 다음으로 금융기관별 수익률을 알려드릴게요.
은행에서 가입한 분들은 수익률이 1에서 2%, 증권사는 6에서 7%, 생명보험사는 1에서 2%, 손해보험사도 1에서 2%의 수익률을 보이네요. 은행과 보험사는 수익률이 1에서 2%입니다. 사업비와 수익률만 봐도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가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증권사의 펀드가 수익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해요.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패시브 펀드인 S&P 500 ETF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P 500 관련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위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없는 분들은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 어플 이용해서 가입하면 되고요.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서 수익을 좀 챙기세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으니 충분히 활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관련 또는 연금저축 펀드 옮기는 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연금저축 계좌에 이어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